나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주개발 후발주자에 불과했던 한 나라가 자체 기술로 이뤄낸 연이은 성공으로 국제 우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성공 뒤에는 곧바로 미국의 핵심 우주기술, 특히 스페이스X의 지적재산권 IP 도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긴급해졌습니다. 미합중국 우주국 내부에는 비상령이 떨어졌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한국계 미국인 출신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닥터리 지훈이었습니다. 나사의 총망받는 엔지니어인 저는 이 민감한 조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피할 수 없는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의 시선으로 한국 우주기술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블린 리드입니다. 나사에서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믿을 수 없는 여정,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술 발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협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지켜내는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나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제 커리어 초기, 아시아권의 한 신흥기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뼈아픈 지적재산권 유출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결국 저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그 사건은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술의 빠른 성장이 종종 모방에 기반한다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비서구권 기술, 특히 빠르게 부상하는 한국 기술에 대해 내 신분명이 어딘가 베꼈을 가능성이라는 깊은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제 무의식 속에는 그들의 빠른 성장은 순수한 혁신보다는 어딘가에서 얻어낸 것이라는 불편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나사 디렉터 톰슨이 주재하는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톰슨 국장은 중앙에 서서 냉기 어린 시선으로 회의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서려 있었죠. 그는 한국의 성공을 명백한 지적재산권 절도로 단정하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예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톰슨 국장은 제게 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한국의 결과가 미국의 그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톰슨 국장의 강압적인 태도와 회의실을 감도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커리어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제가 과거의 아픈 기억과 편견을 안고 정치적 게임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아니, 진실이 과연 중요할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의 도구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순간이었죠. 저는 밤낮으로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공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했죠. 제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며 커피만 마셔댔습니다.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코드 한 줄, 설계도 한 장 놓치지 않고 비교하며 미국의 핵심 기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국의 성과에서 미국의 기술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분명히 독자적인 진화를 거친 것처럼 보였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보편적인 공학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톰슨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톰슨 국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그는 저의 조사 능력과 나사의 감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다니, 에블린 박사. 당신이 제대로 조사한 것은 맞습니까? 그는 한국의 성공이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신기루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후진국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안이한 태도가 나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직접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의 말은 제 커리어 전체가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스캔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의 스페이스X에서 근무했던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닥터 리 지훈이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보는 내부 네트워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제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났죠. 톰슨 국장은 이 정보를 결정적인 실마리라며 반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듣자마자 무언가를 작정하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익명의 나사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스페이스X 기술 도용 의혹. 핵심 인물은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리 박사. 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죠. 한국의 IP 도용 의혹이 대대적으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톰슨 국장이 의도적으로 언론의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정치적인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직접 파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듯 무거웠습니다. 언론의 압박과 의회의 질의가 쏟아지자 톰슨 국장은 저를 직접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꼼꼼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톰슨 국장의 정치적 압박과 언론 플레이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의미가 없는 건가? 결국 나는 이 더러운 게임의 도구가 될 뿐인가?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그 발걸음은 마치 저의 커리어가 끝나는 곳으로 향하는 듯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위기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성장은 모방에 기반한다는 제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게다가 제가 어쩌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야 한다는 윤리적 딜레마가 고통스럽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저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모습에 막연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였죠. 입국 게이트를 나서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 닥터 한소라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 실력에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뻔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상상했었거든요. 그녀는 매우 친절했고 저의 피곤한 기색을 알아차리고는 배려심 깊게 대화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뉴욕이나 런던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를 보는 듯했죠.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 즉 아직 발전 중인 나라라는 인식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깊은 불신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닥터 한소라는 저에게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와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그녀의 동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조공학 책임연구원 닥터 김태민이 갑자기 저에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닥터 리드, 정말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편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가진 편견에 깊은 균열을 가했고, 제가 이 여행에서 마주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편한 침묵 속에서 저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죠. 최첨단 시설과 전문적인 연구 환경,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저는 깊은 감명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시험 장비들은 미래에서 온 것 같았고, 정교한 로봇 팔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눈빛이 살아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몰입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었죠. 활기 넘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가 상상했던 모방자의 나라가 아닌 독창적인 연구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혁신적인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로켓 조립 공장을 방문하여 실제 개발 중인 로켓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로켓 엔진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고, 복잡한 배선과 구조는 섬세한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곳에서 저는 드디어 닥터리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성공적인 미국 경력을 뒤로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한 헌신적인 귀국 스토리를 담담히 이야기했죠. 그는 스페이스X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단순히 모방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인프라와 뛰어난 인재들을 활용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창조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빈 종이 위에 직접 로켓의 개념도를 그려가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에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조적인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열정과 능력에 저는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진정으로 한국 우주기술의 자립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차세대 로켓 시험 발사 직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과거 나사에서 수행했던 특정 프로젝트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결함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주저없이 제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제 조언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원들과 저는 밤샘 작업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피로했지만 국적을 넘어선 동료애와 신뢰가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현장에서 직접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닥터 김태민은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고, 닥터 한소라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결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마련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진행된 역사적인 로켓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발사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로켓은 하늘로 솟아올랐고,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독창적인 능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격했습니다.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협력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인간 정신의 승리였죠. 만찬 자리에서 닥터리 지훈은 다시 한번 자신이 미국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독자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는 곧바로 나사 고위 간부들에게 한국 우주기술의 진실과 독창성을 소신껏 보고했습니다. 톰슨 국장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감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톰슨 국장은 계속해서 불신을 표했지만 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와 한국팀과의 협력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나사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IP 도용 의혹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나사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국제협력 담당 부서로 발령받아 한국과의 우주협력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 커리어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과학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평화로운 우주의 시간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위성 통신망이 전례 없는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직면한 것이었죠. 제 컴퓨터 화면에는 위성 시스템이 마비되고 통신 인프라가 붕괴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혼란에 빠졌고 항공 관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지구촌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위성 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위협하며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나사와 국제사이버안보국 ICSB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ICSB의 선임 분석관 알렉스 첸은 이 공격의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에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 공격이 주요 강대국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한국과 같은 신흥국이 공급한 취약한 위성 부품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기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죠.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대놓고 폄하하며 한국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고 언제든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공격도 그들의 취약한 시스템을 타고 들어온 것일 겁니다. 그의 발언은 제게 깊은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옹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박사님,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바로는 한국의 우주기술은 결코 취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알렉스 첸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닥터 리드, 당신의 감정적인 판단은 지금 이 비상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의 뿌리 깊은 편견과 여전히 나사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은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편견에 휘둘려 중요한 단서를 놓치게 될까? 아니면 이번에도 한국이 부당하게 비난받게 될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번 IP 도용 의혹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었기에 저의 책임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위 관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난 경험을 근거로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인 양자 암호화 위성통신 보안 기술을 언급하며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미미한 불안감이 공존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한국이 의심받을 만한 어떤 것이라도 발견된다면 어쩌지? 저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공격의 초기 분석을 마친 상태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분석 속도와 정확성은 감탄스러웠죠. 그곳에서 저는 캡틴 정, 한국우주군 사이버 사령부의 젊은 대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K 퀀텀 기술의 핵심 개발자였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기술적 지식과 탁월한 분석 능력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렉스 첸의 경고를 떠올리며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 캡틴 정의 안내를 받아 현장 시설과 K 퀀텀 연구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최첨단 양자 컴퓨터들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고 거대한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네트워크 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양자 보안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앞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해킹 코드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속도와 정확성은 다른 어떤 선진국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임을 확인했죠. 그들의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악성 코드를 추적하고 분해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제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마지막 의심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희망의 빛이었죠. 캡틴 정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이버팀은 저에게 이번 공격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예상치 못했던 극도로 진화된 AI 기반 악성 코드에 의한 사이버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한 화면을 보여주며 이 악성 코드가 특정 적대적 국가의 최첨단 AI 연구소에서 발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악성 코드가 고도로 위장되어 마치 다른 주요 강대국의 공격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글로벌 혼란과 국가 간 불신을 유도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 탈취나 시스템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궁극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캡틴 정은 담담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인류의 평화로운 우주 탐사에 기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정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방패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함께 인류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편견과 의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던 양자 암호화 대응 기술 덕분에 이 신종 악성 코드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위성망의 붕괴를 막는 영웅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뛰어난 양자 사이버 방어 능력과 그들의 평화 지향적인 기술 철학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이었죠. 저는 이 놀라운 기술력이 인류 전체의 안보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이 솟아났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미 합동 양자 사이버 방어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훈련은 실제 상황과 똑같이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군 사이버팀의 압도적인 탐지 속도, 전략적 사고, 그리고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오차없이 정확했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협력했죠. 알렉스 첸도 이 훈련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여전히 불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함께 당혹감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훈련을 마친 후 알렉스 첸은 한국의 능력에 경외심을 표하며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인정하고 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가 고위 간부들에게 제3의 적대적 국가의 AI 기반 사이버 공격과 한국의 탁월한 양자 방어 능력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제 보고는 나사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고 한국의 기술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모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가이자 수호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알렉스 첸은 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미 우주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주창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국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와 미래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며 그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닥터 한소라와 닥터 김태민, 그리고 캡틴 정관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 우주 시대를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의 미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신하며 우주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이제 더욱 안전하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